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0월 19일 이슈 진단 201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재선이 중국 붕괴를 재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가 북경의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폭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경은 오로지 부동산 거품으로 정부 세수, 고용 그리고 국내 소비를 창출하는 아주 기형적인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면 해외 자본 5조 달러를 유치해서 이것을 국영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10배에서 15배의 신용을 창출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경 정부가 5조 달러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경제 통계와 기업 수치를 대대적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러한 북경의 데이터 조작을 폭로해서 중국 경제와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재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경이 자포자기를 하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올해 여름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사실을 숨기고 미국의 연구대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한 중국인 학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한 이후 북경이 전례 없이 강경한 경고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토요일 단독으로 몇몇 소스를 인용하면서 중국 정부 관료들이 중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미국인을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미 법무성이 올해 여름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인 학자들을 체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신청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비급을 차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와 백신 연구 분야의 민감한 연구 결과를 도둑질하려고 입국 신청을 한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J1 비자로 입국해서 UC 데이비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탕주안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기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중국 영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녀는 7월 텍사스 연구소의 중국인 학자를 포함한 몇몇 다른 중국인 학자들과 함께 체포되고 기소되었습니다. 3주 전 중국인 과학자가 버지니아 대학교의 첨단 연구소에서 무역 기밀을 도둑질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미 법무성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학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경이 보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북경은 미국 법정에서 중국인 학자 처벌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인들이 중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 북경의 경고가 대중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번 여름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강경한 메시지로 미국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피플이라고 하는 중국의 외교 잡지는 미국이 1년에 중국인 과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경고를 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에게 많은 전선에서 악화되는 미중 관계를 놓고 볼 때 특히 홍콩의 새로운 국가보안법 이슈 그리고 증가하는 중국 기술기업 블랙리스트 때문에 북경 정부가 그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체포할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북경이 미국이 체포한 중국인 과학자와 중국에서 구금 또는 체포된 미국인 관광객을 맞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경은 이것이 미국과 서방세계가 처음 시작한 짓이라고 비방했습니다. 북경은 캐나다 정부가 화웨이 회장의 딸이고 화웨이 부사장인 멍앤저우를 체포했고 미국은 분명히 이러한 사태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인 학자 체포와 구금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북경도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을 계속 체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중 패권 전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금융시장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아시아 자본시장에서 겨우 5 내지 10%의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어느 한쪽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하는 금융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 정보관리자 CIO는 중국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진핑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신뢰 게임, 컨피던스 게임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의 생존을 위해서 결정적이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20년 만에 아시아 자본시장의 70%를 차지하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지배력 때문에 이 지역에서 투자 결정은 중국에 대한 매입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5조 달러의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국영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10배에서 15배에 달하는 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시진핑이 이렇게 막대한 신용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그리고 반도체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2차전지, LCD 패널에서 미국을 완전히 쫓아낼 것이고 중국이 이 산업 부문에서 최선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독일과 프랑스가 구매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순 국제투자 포지션은 13조 달러이고 미국이 경제적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엄청난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 기업인에게 제공하는 유인구조, 인센티브 스트럭처와 함께 미국의 법률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성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글로벌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침식하고 미국으로 가는 투자를 줄일 것입니다. 중국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시진핑이 중국 기업에 너무나 강력한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계가 중국의 IoT, 사물인터넷 기술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경이 우리 모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공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수많은 유능한 기업들을 죽이고 그들을 중국 국내 시장에 가둬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결국 5조 달러를 끌어들이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의 한 CIO 정보관리자가 말했습니다. 5조 달러 유치 실패 가능성이 북경의 권력 구조 최상층에게 전달되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북경은 국가 이해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도적 기술 회사들이 금융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적 이해가 되었고 북경 정부가 이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전쟁의 시기에는 규칙이 국가적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변동합니다. 국제자본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갈망하고 있는 지금 경제성장 수치 조작은 중국의 합리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정부가 세소를 마련하고 고용과 국내 소비를 창출하는 중국의 해외 자본 유치 실패는 중국 경제의 즉각적인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으로 들어가려는 해외 자본에게 중국 경제의 붕괴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해외 자본 유치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아시아의 CIO 정보관리자는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통계와 기업 수치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금융전쟁의 시기에 설리 없는 규모의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연기금이 투자 다각화,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중국 자본시장에 들어가고는 있으나 중국 경제 통계와 기업 수치 허구성이 드러나면 즉각 자본 유입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경이 홍콩, 대만, 한국, 일본에게 중국 투자를 대놓고 강요할 것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북경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중국이 내놓은 모든 수치를 의심해야 한다고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 CIO 정보관리자가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북경이 내놓은 경제 통계와 기업 수치의 허구성을 폭로해버리면 해외 자본이 중국 유입이 중단되고 중국 경제는 붕괴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안에 중국 경제와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북계 붕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직구 동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